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구독자 500명이 목표인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인데요. 지분구조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콜마 BNH 지분이 제일 크고요. 44%. 근데 어닝 쇼크가 지속되고 있죠. 건기식이 최근에 노바렉스가 이제 2분기가 컨센 상회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뭐 거의 한 50% 올랐던 것 같아요. 콜마 BNH는 뭐 아직 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콜마를 27% 가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콜마가 또 HK 이노엔 연우를 갖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한국 콜마가 2분기 실적이 컨센 37%, 8%나 상회하는 워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HK 이노에는 실적으로 숫자로는 안 좋았지만 EQ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 주가가 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호재 중에 한 가지는 내부자가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윤여원 씨라고 이제 그 윤상현 부회장의 이제 동생인 것 같은데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만주 14,950원 1억 5천 정도 되죠. 그리고 7월 24일에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2.4억 정도를 매수했었는데 매수가 약 13,000원. 그러니까 13,000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지금 굉장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14,000원도 잘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14,000원에 가까우면 계속 매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부자 매수가 총 약 4억 정도 된다. 근데 시총이 오늘 종가로 2,827억이니까 시총에 비해서 내부자 매수가 4억이면 좀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홀딩스라는 게 항상 핸디캡인데 또 홀딩스지만 올리려고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자사주 전량 추가 소각한다는 공시가 어젠가요? 이게 나왔고요. 금액은 약 31억 정도 돼요. 30.8억. 총 발행 주식수의 1%. 그래, 그 전에 두 차례 자사주 소각을 했었죠. 1월 10일과 2월 28일. 537억과 31억 정도. 그래서 그때도 7.04% 정도 소각을 했는데 추가로 소각을 해서 총 발행 주식수의 약 8%, 8.04%를 소각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올해만 보면 거의 뭐 미국 기업 수준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메타 플랫폼즈가 생각이 나죠. 작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고 직원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결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동생인 윤여원 사장도 이제 한국 콜마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증여세 납부용으로 그 담보대출 이거죠. 증여세 납부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232억이니까 이자가 금리도 올랐으니까 그 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임원 보수. 근데 그걸로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월달 기사인데 뭐 그 사이에 조금 오르긴 했죠. 그래서 뭐 이제 저번에 소개해드린 얘기인데 이제 반대매매 위기 때문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거 단기 순이익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한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별도 기준일 것 같고, 그리고 연내 무상증자, 분기배당 신설, 3년 내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3%내 분할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전량 소각을 마쳤는데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면 또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월 25일 공시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증여세 납부용으로 이제 이자가 감당이 안 되고 있죠. 주가가 오른다고 해도 이제 금리가 뭐 확확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금리 인하가 그리고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뭐 현재는 대략 내년 6월 정도로 보고 있으면 한국은 내년 3월 정도 할까요? 그렇게 되면 자, 이자를 내야 되니까 배당 확대 또는 폭탄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콜마 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콜마나 HK인후인, 콜마 BNH, 연우 이런 데에서 이제 임원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서 보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보수도 높이고 그 배당도 높여서 그걸로 내겠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저의 뇌피셜인데, 그리고 중국이 단체 관광 허용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밀렸죠. 중국 디플레가 원체 심해서. 그리고 헝다하고 뭐 컨트리 가든 디폴트 때문에. 그래서 단체 관광 허용이 효과 있냐? 근데 이제 먼저 단체 관광 허용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2월 6일에 허용한 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20개국. 3월 15일 허용한 게 베트남, 프랑스, 몽골 등 40개국. 8월 달에 허용한 게 한국, 일본, 미국인데 싱가포르 매우 크게 늘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 완연히 증가했다. 베트남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강도의 차이일 뿐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효과는 확실히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은 6년 반 만에 재개된다. 코로나 이전부터 사드 때문에 차단이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차단되고, 그래서 뭐 많이 회복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9월 달에 10월 달하고 중국 명절이 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한국 콜마 등 화장품이나 ODM 업체에 모멘텀을 부여한다. 이 모멘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테마. 최근 10년간 장세에서 길게 보면 거의 10년 정도 이 성장 섹터 테마 매우 중요합니다. PER의 상승 요인이 되는 거예요. 테마가 없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서양인한테는 사실 그냥 그렇지만 서양인도 꽤 많이 오죠. 여성들은. 심지어 남미에서도 찾아오고 있으니까. 근데 아시아 쪽은 더 이제 선망의 국가죠. BTS,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뭐 블랙핑크, 뭐 있지도 있고요. 뭐 르세라핌 굉장히 많죠. K-팝의 나라. 여기가 K-팝의 나라입니까? 이러면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또 상승을 했다. 약간 밀리긴 했지만 이게 그거죠. 중국에서 일본 식재료 이어서 화장품 불매 운동을 벌였다. 중국 일본사 화장품 보이콧 움직임이 있으니까 중국 기업 컬러레이가 아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 홀딩스가 오늘 이제 차트인데 약간 윗꼬리를 달긴 했어요. 힘이 있지는 않은데 모멘텀이 또 있죠. 9월 중추절, 10월 초 국경절 기대. 좀 답답하게 주가가 가긴 하는데 뭐 괜찮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쿠쿠전자 같은 경우에 7월달 면세점 매출이 YY로 593%가 증가했다. 이때가 단체 관광객 허용 전인데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든 효과가 있지 않겠나.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주가 재고 정책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죠. 지킬 수밖에 없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니까 회사의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으면 뭐 이거보다 더 간절한 이제 상황이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주가 오를 때까지 분기 배당, 무상증자,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가. 그래서 최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저점 대비 최소 50%는 상승에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 저점 대비해서 50% 상승이 18,750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옛날에 쓰던 방식이 뭐냐면 확실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 몰빵에다가 그 한국증권금융에서 대출까지 갖다 썼거든요. 확실하니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만약에 반대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대출까지 쓰는 거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확률은 낮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22년 고점은 25,000원. 그래서 18,750원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한국 콜마는 실적이 좋은데 콜마 BNH가 좀 문제긴 하죠. 그래서 현재가 15,220원. 뭐 3,000원 보면은 최소 2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에서 납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대출 이자죠. 그 주식 담보에 대한 대출 이자 때문에 지주회사 및 계열사 배당 확대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상속세 때문에, 증여세 때문에 폭탄 배당한 경우가 꽤 한국 증시 역사에서 꽤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